자, 이번엔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렇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일치했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일단 가정을 먼저 하나 해볼게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의사표시하는 놈도 몰라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을까요? 상대방도 몰랐겠죠? 자, 일단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모르면 유효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라고 했는데 이걸 무효로 한 이유는 처음부터 짜고 했죠. 그러니까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모르고 했죠. 표의자도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일단은 유효로 해야 됩니다. 유효로 하되 다만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언제 취소하느냐? 자기가 어떤 의사표시 했고 자기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자기가 몰랐다고 아무 때나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착오를 주장하려면 착오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취소 사유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얀색을 살라고 그랬는데 사와서 보니까 노란색이더라는 얘기예요. 하얀색은 10,000원인데 노란색은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크죠. 그럼 이거는 취소 대상인 거예요. 하얀색 살라고 그랬는데 노란색을 샀는데 가격도 똑같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 거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때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9조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를 109조에 같이 적어놨거든요. 그럼 일단은 어떤 경우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처음에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갖다 처음에 판시할 때 판사가 표의자가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의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일반인도 그럼 표의자 말고 일반인도 그럼 제가 어떤 행위했을 때 제가 착오를 미리 알았다. 즉 손해가 생길 줄 알았다. 그러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죠. 그럼 안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럼 여러분도 손해가 생길 걸 알았다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이걸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의자가 착오를 미리 알았다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아울러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도대체가 판례문을 만들면 한국말인지 소련말인지 감당하기 힘든 얘기들로 해요. 그 다음번에 어떤 현명하신 판사가 그 중요 부분이 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경제적 손실이다. 그러니까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거 사왔는데 10만 원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얀색은 얼마인데요? 10,000원이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하얀색 사면 10,000원인데 잘못 사서 노란색을 샀고 노란색 10만 원에 샀대요. 그럼 여러분도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보세요. 이것도 10,000원이고 하얀색도 10,000원이에요. 하얀색 살라 그랬는데 이걸 사왔다고. 그럼 저 같으면 이것도 못 견뎌요. 원래 이렇게 연필도 뺏었으면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지 한 칸이라도 옆으로 밀리면 뭔가 이상하게 화장실 갔다가 뒷마무리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집에 계신 분 또 안 그래요. 노란색 그냥 쓰면 되잖아.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계신 분도요. 10,000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사왔다. 무슨 소리야. 1등으로 가서 바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은 만 원짜리 사왔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 바꿔야 돼. 잘 못 견뎌.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없어. 뭐 똑같잖아. 뭐 노란색으로 쓴다고 뭐라 그래? 전달만 잘 되면 되지.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 없이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다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그죠? 다 취소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을 했어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중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실이고 이거는 굉장한 과실이잖아요. 그럼 중과실이냐 아니냐? 단순한 과실은 주의해서 해야 될 걸 주의하지 않았다. 이거를 주의 의무 태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과실은 엄청 주의 안 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중과실은 직업하고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회계 원리나 관계 법규나 시설 개론이나 뭐 아니면 뭐 관리 실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주의하지 않고 답을 해줘서 여러분이 틀렸다. 그럼 저한테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민법을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대충 답해줘서 틀렸다. 그럼 그건 뭐죠? 중과실이지. 왜? 직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반드시 중대한 과실을 따질 땐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직업.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목적, 행위자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법률행위 종류나 법률행위 목적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는 뭐죠? 직업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 먹고 산다 또는 수입을 그걸로 챙긴다. 이게 프로페셔널 아니냐고요. 프로죠. 그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게 프로인 거예요. 프로페셔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직업하고 관련돼 있는 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못 대답해 줬다. 그게 중과실인 거죠.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민법에 대해서 제가 가끔 질문하라 그래요. 질문 이것저것 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뭘 알아야 질문하죠. 아는 걸 왜 질문해? 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뭘 알아야 질문도 할 게 있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머릿속에 있는 대로 다 얘기해도 제가 다 조리 있게 이렇게 말 만들어서 다 답해줘요. 해석도 다 해주고.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아 그거 이런 얘기죠? 라고 제가 다 만들어 드린다고. 왜 그래요? 그게 내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중과실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볼게요. 부동산 거래하다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으니까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생겼죠. 그럼 일단 취소 대상이에요.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제 뭘 따져야 되죠?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권리 분석을 잘못했으면 이 사람 직업이 뭔지 봐야 되죠. 이 사람 직업이 혹시 변호사야. 그럼 이 사람한테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호사 같으면 권리 분석하고 그러는 게 맨날 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육점 사장님이요. 그럼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지 직업하고 관련 없죠? 중과실 없지. 직업하고 관련 없잖아요. 정육점 사장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땅 파는 분이요? 정육점 땅 파는 분이냐고. 고기 파는 분이죠? 혹시 오겹살을 거래하면서 뭔가 잘못 판단해서 손해가 생겼다는 거야. 변호사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육점 사장님은요? 중과실이 있죠. 직업하고 관련돼서 찾는 거야. 그럼 아까 부동산 거래하면서 변호사가 권리 분석 잘못하면 중과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육점 사장님이 권리 분석 잘못했다 그러면 중과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육점 사장님의 취미 활동이 부동산 투기야. 그러면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가 무슨 취미 갖고 따진다고 안 그랬잖아. 직업 가지고 따진다고. 여러분이 시험에 나와서 틀리는 게 맨 그런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준 말고 괜히 미운 마음 생기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야.
취미가 부동산 투기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을 했고요. 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경미한 과실만 있다는 거야.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발생을 해서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과실은 있다 그랬잖아, 경미한 과실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정해진 권리 행사했죠.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권리 행사한 거잖아요.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행사한 게 위법합니까? 위법행위가 아니죠. 위법행위가 아닌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걸 내가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죠. 일단은 손해배상 하려면 어떻게 돼? 위법행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야 되겠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 과실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중과실이 있으면 안 되고 경미한 과실만 없으면 중과실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법에 정해진 대로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해 줄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자, 착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간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를 잘못했다요. 백일동 102호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게 보통 이제 편하게 그냥 백일동 102호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 근데 우리는 분수 표시할 때 분모부터 써, 분자부터 써요. 분모부터 읽잖아. 읽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서 쓰는데 5분의 1 그럼 이렇게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읽는데 5분의 1 이거 나만 이런 거야? 나만 초등학교 정통파 나온 거요? 그렇지 않아요? 요걸 좀 편리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센티미터 퍼 제곱 뭐 어쩌고 하는데 이 퍼가 뭐냐면 분모 얘기하는 분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전부 다 분자부터 써요. 언제든지. 걔네들 읽는 것도 그래. 읽는 것도 분자부터 읽어요. 근데 우리는 읽는 거 분모부터 읽잖아. 그리고 쓰는 것도 웬만하면 분모부터 써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시상의 착오는 수학에 미친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보통 주소 표기할 때 백일동 102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기 머릿속의 생각은 이거는 뭐다? 아 이거는 분모다. 분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백일동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했대요. 이건 여기 보내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뭐만 잘못한 거죠? 표시만 잘못한 것이다. 내용의 착오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내용의 착오는 매매계약 체결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10,000 그래서 매매했어요. $10,000. 근데 호주에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10,000에 물건을 사기로 했다고. 어디서 샀다 그랬어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호주에서 거래하니까 호주 달러로 생각했고 미국 사람은 자기네 이제 달러는 자기네가 원조다라고 해서 미국 달러로 생각했다고. 그럼 가격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내용의 착오인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거예요. 매매에 있어서 매매 대금이 법률행위 내용 아닙니까? 목적이고. 그죠? 내용의 착오. 기간의 착오는 표시 기간의 착오가 있고 전달 기간의 착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표시 기간의 착오 거의 없어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전에는 그 요즘처럼 그 SNS가 발달이 안 돼 가지고 부산에다가 뭐 소식 전하려면 편지를 쓰던가 아니면 전보를 쳤어야 돼. 전보. 전보가 뭐냐면
상대방 측에 가장 가까운 전화국에다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전화국에서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저쪽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 여기 서울 그런다고. 그럼 예 그래요. 그 부산 어디에다가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그럼 그 전화국에서 이게 워드를 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온 이걸 전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그건 가장 가까운 전화국에 보냈으니까 전화국에서 바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급한 거 이렇게 전보 친다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불러줄 때 뭐라고 불러줬냐면 기관의 차고 중에서 백일동 102호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전화 받은 전화국 직원이 또 수학이 미쳐 있네. 그래서 이게 표시기관의 착오인 거예요. 아시겠죠? 표시기관의 착오.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관의 착오는 전달기관의 착오도 또 있어요. 우체부요, 우편배달부요. 우편배달부가 이렇게 써 있어. 그럼 표시는 제대로 다 했죠. 표시는 잘한 거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들고 가시는 분이 또 수학이 미쳐 있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부터 읽어? 이거부터 읽어서 백이동 101호 갖다 준 거죠.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대로 다 표시도 했죠. 의사표시에 착오는 없는데 들고 가신 분이 다른 데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가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지 않았다.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우리 지난번부터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다만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라 그랬잖아요. 동기가 표시됐다든지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 법률의 착오도 특별히 볼 거 없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빨리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109조.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거기 1번 해놓습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2번이라고 좀 해놓을게요.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를 다 같이 정해놨네요.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넘겨보십니다. 자, 뭐 착오의 종류,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관의 착오 보이시죠? 기관의 착오 중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 전달기관의 착오예요. 아시겠죠? 잘못 전달했다 그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줄 맨 뒤에 전달기관으로서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지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죠. 제대로 전달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여기서 동기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동기를 세 글자로. 예, 꿍꿍이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아시겠죠? 자, 이 동기는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나요? 없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서 착오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다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동기가 표시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 니은은 다 줄쳐야 됩니다. 거기 2번, 3번 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기가 표시돼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지금 다 아파트 단지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전부 아파트 단지야. 여기도 전부 아파트 단지야. 여기만 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만한 땅에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다 아파트 단지라고 그랬죠. 을은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이에요.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사거리 두 군데나 붙었죠. 큰 사거리에.
큰 차 들어오기도 좋겠죠. 여러분 여기다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못 짓지. 이거 다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다가 공장 들어오겠냐고. 이거 공장 설립 허가가 안 나.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민법이고 뭐고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공장만 열심히 운영한 사람이야. 평생을. 진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이 땅이 너무 좋다. 여기다가 공장 지으면 차 들어갔다 나가기도 좋고 고속도로도 가깝고 정말로 나한테 너무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써서 이제 공장 건축하려고 가서 봤더니 공장을 건축하려고 건축허가 내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뭐래. 여기다 무슨 공장을 지어요. 여기다 공장 못 집니다. 라고 했죠. 얘는 지금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생겼잖아요. 이거 공장 못 지면 엄청나게 큰 손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갑이 뭐라는 거야. 너 여기다 공장 지으려고 그랬어? 이러는 거죠. 공장 짓는다는 얘기 했으면 갑이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당연히 여기다가 주택을 짓거나 기타 근린생활시설 지어야지 여기다가 어떻게 공장을 짓겠냐고. 근데 갑이 야 너 취소 못해. 왜? 공장 지으려고 했던 건 네 머릿속에 있는 동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머릿속에 꿍꿍이만 있었지 나한테 표시했냐고. 취소 못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참 실망스럽다라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계약서를 잘 들여다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공장 건립용 5글자 써 있네. 그럼 이거 동기가 표시된 거야 안 된 거야? 동기 표시돼 있죠? 다시 왔겠지. 다시 와가지고 자세히 보시죠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뭐 어떻게 됐죠? 공장 건립용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건 법률의 내용이 된 거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기지만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법률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에 포함돼 버렸지. 그래서 불이익이 생겼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갑이 이거 언제 쓴 거야? 그러면서 알았어 계약서 갖고 와. 그다음에 계약금하고 줄 테니까. 그리고 찢으려고 그러면서 근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놀고 먹어요 그래야 되는데 공장장이요 공장을 운영합니다 라고 했죠.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공장 운영하는 자가 공장 설립용 땅 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직업하고 관련이 있죠. 이게 왜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장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람은요 인근의 주민들한테 민원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 나와갖고 왜 주거지 가까운 데다가 건물을 지었네, 이거 건물 저 공장을 지었네, 공장에 원래 허가가 나네 안 나네 이거 갖고 엄청 시비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어도 이런 정도 같으면 관할관청에 미리 알아봤어야 된다고요. 근데 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뭐죠? 이건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직업하고 코딱지 반만큼만 걸쳐도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코딱지 반이 뭐야 선생이. 그죠?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동기가 표시돼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하지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별도의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자, 이거 의사표시 내용으로 합시다라고 별도로 정할 필요 있나요? 없잖아. 지금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관해서 도장 꽝꽝 둘이 찍었으면 이건 이미 합의가 된 거지. 요거만 별도로 이거 법률행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따 도장 또 찍을 필요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냥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합의가 다 된 거지. 요거만 별도로 합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별도의 합의는 필요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을은 이 땅의 존재도 몰랐어요. 이 땅의 존재도 모르고 동네 공장 지을 만한 땅을 이렇게 사러 다니는데 갑이 동원 예비군을 지금 활용한 거지. 예비군 부대 몇 명 이렇게 해갖고 이 땅 사야 돼, 이 땅. 얘가 가는 데마다 밥 먹으러 가는 데마다 이 땅 사야 돼, 이 땅 막 그러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곧 팔릴 것 같던데
야, 그거 팔리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공장 지으면 완벽한데 막 이러면서 이걸 날리는 거죠. 일명 뻐꾸기 부대라 그러죠. 막 날려. 그럼 혹하죠. 안 그래도 공장 설리면 땅을 지금 찾고 다녔는데 그 옆에서 슬그머니 이제 술 한잔 사주면서 물어봤더니 여기 이거 아주 기가 막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음이 돈이 급해서 팔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공장 못 지으면 어디다 짓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일명 작전을 친 거죠. 그러니까 낼름 가서 샀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잖아요. 예, 이때는 동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계산의 차고는 뭐 어떤 차고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차고다. 동기의 차고에 해당한다.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법률의 차고 나오죠. 법률의 차고 보이십니까? 이거는 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면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기억 있죠? 기억.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 보세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려면 가장 판단 기준이 뭐라 그랬죠?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는 경제적 불이익 무조건 생겼다죠. 그럼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법 적용을 잘못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양도소득세 계산 잘 못하죠? 예? 근데 그분이 세무사실에, 그분이 회계사실이라는 거야. 그럼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공인중개사실이라는 거야.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는요, 공인중개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취급해요. 주택관리와 관련돼서는요, 주택관리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거야. 아시겠죠? 주택관리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관리사 보만 할 수 있지 아무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문가죠. 예, 주택관리와 관련돼서 최고의 전문가야. 최고란 말은 조금 창피하긴 하죠. 그래도 실질은 최고의 전문가예요. 대우를 잘못해 줘서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뭉치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차고 거기 기억하고 니은에 기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런데 부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따로 지급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왔다. 그러니까 땅을 안 팔라 그래. 그러니까 매수인이 왜 안 파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자 매매대금 15억에 양도소득세 3억 그래서 제가 18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매계약서 15억 쓰고 그다음에 3억의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줬는데 실제로 양도세가 9억이 나왔네. 그럼 경제적 불이익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 취소해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뭔가 또 따져야 되겠죠. 직업이 또 회계사님이다. 취소해 못해. 못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님입니다. 못해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아직 줄치지 마세요.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표의자가 착오를 알았다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다면 보통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야 된다. 더 어렵죠? 완전히 러시아 말 쓰는 거야. 키릴 문자도 아니고 이건. 디귿을 줄칩니다. 디귿. 경제적 불이익이요.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입증하느냐? 자, 여기도 순서대로 보세요. 항상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서 항상 똑같아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뭡니까? 유효입니다. 가만 놔두면 이행해야 되죠. 그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서 취소합니다. 그 얘기는 이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냐고.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지. 놔두면 이행해야 되니까. 그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야, 없음을 주장하는 자. 없음을 주장하는 자죠. 걔는 표의자겠죠. 내가 잘못해서 10억짜리를 5억에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크겠죠. 그럼 표의자일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 그 얘기는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는 다른 말로 법률행위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를 조그맣게 줄이면, 짧게 줄이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의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착오의 존재 및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표의자가 입증한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러면 과연 뭐가 중요 부분이냐라고 하는 판례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1번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법률행위. 그래서 위임, 고용, 증역, 임대차, 보증계약, 근저당 설정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온 사람이 신의영이야, 신의영이. 그 신의영이 채용하려고 그랬어요. 신의영이 누군지 알죠? 또 나갔는데 쟤 누구야 그러지 말고. 누군지 알죠? 그 신의영이 채용했다. 그러면 애 능력 있어 없어? 솔직해야 돼. 능력 있죠? 네, 능력 있습니다. 근데 얘인 줄 알았는데 온 애가 누구죠? 신의영이야. 발음 비슷해요. 그죠? 그래요. 생긴 것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그럼 얘 잘생겼다는 얘기죠? 솔직해야 된다니까. 잘생겼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생겼어. 하지만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누가 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 낫지. 그렇죠? 이거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잖아. 업무 처리의 과정이라든지 업무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중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위임이나 고용이나 증여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해요. 근데 현실 매매와 같이 사람이 중요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편의점에 가서 물 삽니다. 편의점에 가서 뭐 산다고요? 물을 사는 거야. 물 사는데 그 물을 파는 사람이 편의점 사장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하지. 겁나 잘생겼어. 궁금하죠?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궁금만 할 뿐이지. 이게 계약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죠? 그게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근저당 설정 계약 제서를 제시받고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서명 날인했는데 그 후에 채무자가 자기 친구 을이 아니고 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갑하고 을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줘요. 2억 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을이 돈이 없으니까 친구 정한테 야, 네가 나 대신 이거 보증 좀 서줘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채무자는 을이고 보증인이 정이죠. 그죠? 그래서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데 얘는 지 친구야. 근데 계약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 갖고 이제 자기 친구인 줄 알고 했는데 원래 을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이제 자기 친구 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즈라는 거지. 즈. 지 친구야 아니요. 그럼 얘는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게 뻔하죠. 즈 또 누군지 모르라. 제트. 그죠? 비슷은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일까 아닐까? 중요 부분이죠. 그럼 중요 부분이라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목적물 시가, 수량, 지적에 관한 착오 이거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했던 땅이 이거 하지 말고요. 제가
아이스크림 한 박스를 주문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서 20개들이 한 박스 샀어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18명이야. 18명이라 20개들이 한 박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어떻게 돼? 난 2개 먹어야 되죠. 제가 샀다 그랬잖아요. 2개 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실제 온 물건은 15개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이때는 중요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20개짜리 주문했는데 하나가 덜 왔네. 그 19개짜리가 왔네요. 그래도 18명 나눠줄 수 있잖아요. 혹시 18명이면 그럼 나눠줬다. 목적 달성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취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금만 감액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금만 20개가 아니라 19개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량 부족도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또 동그라미 2번에 3번으로 갈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매매 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만으로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 부동산도 보통 아파트 같은 거 거래할 때 아파트 단지 내에 평형은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에 뭐 32평형이다. 그럼 그 가격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근데 어디 가니까 정말로 인테리어 잘 해놓고 앞뒤에 잘 트고 난방도 굉장히 잘 해놨다. 그럼 그건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준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반지가 우리 그분이 이거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빼면 죽인다 그랬다고. 근데 가끔 빼서 이렇게 바꿔 끼워요. 반지 자국 오래 남을까 봐. 결정적으로 이제 가끔 빼야 될 때가 있거든. 자국 오래 남아 있으면 흔적 남잖아, 그죠? 이렇게 바꿔 낀다고. 그 대신 빼지는 못해. 이거 가격은 얼마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죽어. 그럼 이게 뭐 한 10만 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 가치가 10만 원짜리다. 그래도 이거 내 목숨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주관적으로 더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가 같은 거 따질 때 사람에 따라서 이거 시가지만 내가 부여한 가격은 그러니까 내 목숨하고 바꾼다 그러면 얼마 정도 부여해야 돼? 한 50만 원 부여해야 되죠? 무슨 그 정도 안 돼. 50만 원이나 되겠지 뭘. 예? 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격보다 자기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매매 대금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획일적인 금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조금 더 희귀성이 있어서 비싸게 팔았다. 아, 저기 가니까 저 물건은 싼데 이건 왜 비싸? 뭔가 다른 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가격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될 수 없어요. 수량 부족, 지적 부족. 지적은 땅 면적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대금 감액의 문제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취소 대상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죠. 네,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요. 자, 그 밑에 이제 1번에 토지 1,800평을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1,355, 4분의 3이다. 이게 뭐죠? 하천이네. 자, 이게 실제로는 그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은퇴하기 위해서 은퇴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으려고 땅을 샀어요.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 옆에 이렇게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다가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는 정자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 흐르는 구경도 좀 하고 일단 텃밭도 좀 가꾸고 여기다가는 손주들 오면은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 거야.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 이제 부인을 모시고 가서 이 땅이야라고 얘기해서 살라고 봤더니 낮에는 괜찮던 게 밤 되니까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네. 부인이 뭐라 그럴까? 이걸 땅이라고 샀냐? 그럴 거 아니냐고. 대가리 박어 그러겠죠? 그럼 대가리 박아야지. 열중시하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 부분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크죠? 예. 그래서 거기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좀 줄을 쳐주시고 동그라미 1번만 좀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다음에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 보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 법률행위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죠. 조금 아까 갔을 때 우리가 편의점 가고 물 사는데 물 파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건 안 궁금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의자에게 뭐가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중대한 과실은 뭘 가지고 따지느냐? 거기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A 좀 줄게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결여한 것. 이게 뭐죠?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그다음에 B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공장 경영하는 사람이고 무슨 땅 사고 있죠? 공장용 부지를 사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잘 모르면 관할관청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허가가 가능한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대요. 그럼 중과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에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에요. 자, A는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진품이 아닌 고려청자를 진품으로 믿고 매수했대. 얘는 전문가란 뜻인가요? 전문가 아니란 뜻이죠. 직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직업 같으면 이거 알아보겠죠. 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도자기 하나 보고죠. 야, 참 좋다, 그죠? 참, 어떻게 고려인들은 이런 색깔을 냈을까? 참 이런 빛이 이거는 고려 사람 아니면 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안에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마데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죠. 꼭 이런 것들, 이거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들이죠. 잘난 척하는 것들. 잘난 척 좀 했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너무 크게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했대요. 그럼 부동산을 산 사람은 누구 말을 믿고 산 거예요? 중개업자 말을 믿고 샀죠.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죠. 예.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다른 목적물을 잘못해서 샀다? 그럼 전문가 말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에겐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문가 말을 믿었잖아요. 중개업자가 산 게 아니라 중개업자 말을 믿고 샀죠. 전문가 말 믿어야지.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야.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그럼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했다.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거래하면서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했다. 전문가 말 믿었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입증 책임 그래요. 자, 우리 여기서 사고는 누가 입증한다 그랬죠? 취소하려는 자가. 그렇죠? 이거는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왜 주장하는 거야? 취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놔두면 유효라면서요? 유효인데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취소하겠습니다. 왜?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커요 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 그런데 직업이 뭐냐? 놀고 먹어요 라고 했는데 공장장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장장이면 취소하지 못한다죠. 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거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건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패턴이 똑같아. 자,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예요. 취소 못하면 유효 아닙니까? 취소 못하면 유효. 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상대방, 즉 밑에 법률효과 발생 또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떨 것이다?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일단 유효로 하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상대방은 처음부터 얘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거기다가 이용까지 하고 있대요. 그놈을 보호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착오를 처음부터 알고 이용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걔가 뭐예요? 사기꾼이지. 그죠? 걔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4번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 언제나 취소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판례에 따르면 줄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어떻게 한 경우에? 알고 이용한 경우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유효.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야? 불확정적으로 유효야? 불확정적으로 유효란 얘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요. 자,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확정적으로 유효다. 즉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로 다뤄지는데 양쪽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본다.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반사회적 행위 아니잖아. 착오 일으켰으면 반사회적 행위인가요? 예,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또 일부에만 착오 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넘겨보시고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대요. 그럼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왜 손해배상 필요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취소권 행사했다. 이 행위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도 표의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아니다? 위법 행위가 아니다. 앞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아니면 뒤에다 써놓으면 되겠다. 왜? 위법 행위가 아니다죠? 위법 행위가 아니다.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요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독일법은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에 일체 취소 못해요. 그냥 손해 네가 다 감수해라 그러고 끝나요. 독일법은. 미국법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에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상대방에게 무조건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 미국 쪽은 조금 자기에게 법률행위 한 사람에게 자유를 최대한 부과하되 그에 대한 책임도 무조건 지도록 돼 있어요. 독일법은요. 거래 안전을 지키고 상대방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표시하고 착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취소 못합니다. 독일 사람다운 조금 좀 완고함이 있죠. 미국 사람다운 조금 이제 프리함이 있고요. 한국은요. 양쪽을 다 걸쳤어.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취소할 수 있을 때 쉽게 취소해 못해. 쉽게는 취소 못하는 거죠. 쉽게는 취소 못하되 다만 법에 정한 사유로 취소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해서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판례가 기분 나빠? 그럼 미국이나 독일 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적용 범위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회 정형적 거래행위, 어음수표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주식인수 청약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요.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경합이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굵은 글씨 줄칠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담보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효과도 다르죠. 자, 여러분이 저한테 이걸 샀어요. 이걸 샀는데 이거 보니까 볼펜 길이가 좀 연필 길이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샀더니 어머 엄청 짧네, 그죠? 예, 이런 걸 샀다고 이거 어떻게 손 큰 사람이 이거 잡아가 글씨 써집니까 이게? 안 써지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꼭다리 이렇게 꼽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긴 걸로 알고 샀다. 그랬더니 저한테 샀는데 저한테 취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래요? 아, 긴 걸로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매도인이 짧은 걸 팔았는데 긴 걸로 갖다 준다. 그럼 매수인에게 손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에 판례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도는 서로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이해가 잘 안 가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해 버리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샀는데 손해가 크게 생겨서 매도인이 이거 긴 걸로 바꿔준다. 그럼 매수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그러면 취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이걸 바꿔버린 거야. 뭐라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유라고 된 게 착오에 의한 취소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르냐라고 하는 거 법리를 지금 깨트렸으니까 법의 기본적인 이치를 깨트렸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일치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가 어떤 게 다르다니까요? 그랬더니 네가 대법관이야? 그리고 끝난 거죠. 예, 원자 넣으면 대법관 하던가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이유는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사기와 착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착각을 일으켜서 의사표시한 걸 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착각에 의해서 중요 부분에 관한 손해가 생겼다.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 그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양쪽 가로 3번 있죠? 양쪽 가로 3번 그거는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둘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오늘 사기 강박은 나가지도 못한다. 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 줬어요. 그리고 중도금 주기로 하고 잔금 주기로 한 날인데 얘가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깨져 있네. 이게 이제 통유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열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온실처럼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뚜껑이 없네요. 뚫려 있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 자기가 사는 손해가 너무 크니까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돈을 안 주고 있었더니 매도인이 뭐라는 거야? 야, 언제까지 돈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근데 중도금 안 주니까 계약을 해지한 거야. 여기서 계약의 해지도 적법한 겁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계약을 해지했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는 거죠? 계약이 해지되고 난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의 변호사가 취소하려면 해제되기 전에 취소하던가 해제돼서 계약이 완전히 실효돼서 없어졌는데 뭘 취소하냐고 내비두라고 법원에 갔네요. 걱정하지 말라고 법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제는 계약에만 쓰는 말이에요. 이 계약. 하지만 취소는 지금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얘가 청약에 의사표시해야 되고 승낙에 의사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의사표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한 게 이쪽에서 한 해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한 것이다. 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한다. 이랬던 거죠.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약을 해제하잖아 얘가. 그럼 계약금을 못 돌려받아요. 하지만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줬던 계약금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얘가 갑측에서 계약을 소멸시킨 건 해제니까 이 계약 자체가 소멸했지만 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습니다.
딱 맞는 말이죠. 대법관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박수를 엄청나게 쳤어요. 하루 종일 쳤어. 손바닥이 부르터갖고 일주일 동안 망치를 못 잡았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요. 기발하죠. 변호사들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계약 해지됐다 그래서 계약이 소멸했다 그러면 계약금 띄는 게 아니라 공부해 가면서 좋아. 얘는 계약 자체를 해지했지만 나는 의사표시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던 내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계약금 돌려받겠다. 얼마나 똑똑하냐고. 손바닥 부르틀 만큼 박수 칠만 하죠. 그래서 망치를 일주일 동안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늘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매수 인입 증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적법도 동그라미 쳐놓고 줄 다 칩니다.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나아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이건 앞에서 봤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착오고자 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앞에서 본 거고요. 화해계약과 착오, 조금 시간 좀 한 2분만 더 할게요. 화해계약과 착오인데 원래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원래. 자, 이건 뭐냐면 화해계약은요, 둘이 가갖고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라고 화해계약하는 거야. 화해를 안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화해를 안 하려고 해서 가는 거야. 그럼 화해가 됐다.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요. 화해를 안 하려고 해서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해가 됐다.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없다고 참 잘못 얘기했네요. 화해를 안 하려고 내가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해가 됐다. 쉽게 얘기하면 멱살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상대방도 같이 손 뻗다 보니까 악수가 됐네. 그래서 화해가 됐네.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화해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든지 처음부터 화해계약 대상이 아닌데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때는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지 말고 1번에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까지만 줄쳐 놓으십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이제 환자 의료과실 이런 건 다음 과정에 할게요. 넘겨보실게요. 취소권 배제의 합의는 유효다라고 해서 파란 글씨 나와 있죠. 계약의 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얘기는 취소권 행사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임의 규정이라 법률적인 내용에 암만 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죠.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는 거야. 중대한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암만 커도 취소 못해. 그럼 취소 못하는 거예요. 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든 없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가 얼마든지 합의로 달리 정해놓을 수 있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오늘 반밖에 못했네. 이거 각각 하나에 1시간씩 했네, 그죠? 자, 뭐 어쩔 수 없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나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